예, 윈도우와 브라우저 관련 객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자바스크립트, 노드.js 설명하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요즘에 인기가 높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앞 시간에 듣고서요.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우리 큰 욕심 내지 말고요. 브라우저 객체라는 게 있어서 브라우저 모양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변형시킬 수도 있어. 그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운 게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윈도우 여는 것밖에 배운 건 없죠. 윈도우 오픈이라는 메소드 하나 해봤습니다. 예, 뭘 할지 두 번째 시간 또 진행해 봅시다. 앞에서 얘기한 건 봄이 뭐다? 브라우저는 객체가 있다. 이런 내용도 설명을 했고요. 중요한 건 윈도우 열기밖에 한 건 없습니다. 요번에는 봄 브라우저가 좀 그래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설명할 거고요. 프린트 기능, 또 윈도우 움직이는 기능들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로드된 문서의 주소 알아내기, 또 새 로드, 문서 로드하기 이런 등 윈도우 내에서 처리 가능한 것들을 단계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 브라우저 정보 확인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한번 시작해 봅시다. 뭐 내용이 이렇게 깊이 있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좀 천천히 나가도 되고요. 강의 시간도 짧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윈도우 열기, 윈도우 오픈이란 메소드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여는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씩은 다 해보. 이걸 통째로 다 집어넣고서 수행시키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집어넣은 다음에 특정한 버튼을 눌러서 아니면은 그냥 HTML 태그 속에다가 스크립트 태그 단답 속에 줄줄이 잡아주면 차례대로 쭉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해봐야 됩니다. IT나 모든 소프트웨어 또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해결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안 본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직접 실행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내용들도 한 번씩 수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 믿으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윈도우 열기 아까 보여줬습니다. 앞 시간에 설명했던 거 윈도우 이름과 윈도우 열기 기능 이름 없는 윈도우 열기 할 때는 속에 아무것도 안 집어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윈도우.오픈 메소드 써가지고 그런데 이거 자바스크립트 쓰기 귀찮어 그냥 태그에다가 속성과 프로퍼티로 주고 싶어 이런 경우 있죠. 거기다 오픈 클릭 이벤트 리스너 단 다음에 이 다운표 속에다가 윈도우 오픈 점 해갖고 지금 조금 아까 했던 그 상 그대로 적어서 써도 됩니다. 윈도우 버튼을 딱 클릭한 순간에 윈도우 오픈이란 메소드가 동작이 돼서 새로운 창이 열리고 그 창의 크기는 가로로 600 픽셀이겠죠. 높이도 600 픽셀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닷컴 네이버 홈페이지 접속해서 그걸 화면에 표시하도록 될 겁니다. 요걸 해서 요 부분만 수정해서 한번 계속 써보라는 겁니다. 해봐야 되겠죠. 이름을 가진 윈도우 하고자 할 때는 여기 윈도우 오픈에 콤마 찍고서 지금 요걸 이렇게 쳐놨잖아요. 헛다운표입니다. 아무것도 안 집어넣겠다. 이거 그때 했던 거 기억나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쌍따옴표하고 헛다운표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쌍이 맞아야 됩니다. 얘랑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시될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다 이런데 표시될 내용 중에 따옴표가 필요하면 그때 헛다운표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다. 자기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보면 쌍따옴표 속에 들어가는 내용을 콧따옴표로 처리했거든요. 쌍을 이루어가지고 페어링 해가지고 여기는 요 가지고 요 속에 있는 거 얘랑 페어링이 된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해 준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지만은 훨씬 편하죠.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해서 다운표 하나 하려고 그러면 특수문자 불러 써야 되고 제어문자 집어넣고 좀 귀찮아지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버튼 클릭할 때 새로운 윈도우에 네이버 사이트가 열립니다. 이름을 가진 거 할 때는 그 다운표, 빈자리, 헛다운표로 된 부분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으면 이게 윈도우 이름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타겟으로 그걸 불러 사용할 수도 있겠죠. 마이윈 이름의 윈도우가 열리지 않는 경우 버튼을 클릭하면 마이윈 이름의 윈도우가 열리고 네이버가 출력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있으면 이미 그 창이 열려 있으면 그 창으로 됩니다. 내가 테스팅하다가 마이윈이라고 해서 먼저 만들어서 브라우저에 창이 두 개가 열려 있거든요. 이게 오리지널, 이게 마이윈이야. 이걸 수정해갖고 다시 한번 사이트 주소를 바꿔 다시 한번 실행하면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한번 해봐요, 진짜 그러는지. 안 되면 말고. 적어놨네. 마이윈 이름의 윈도우가 이미 열려 있는 경우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 열려있는 그 윈도우로 나가버립니다. 창이 따로따로 있더라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브라우저겠죠. 우리 그때 중간 평가할 때 보면 아이프레임으로 만들었죠. 그때도 그 윈도우마다 프레임마다 이름 지정한 거 동일합니다. 한 프레임 한 그 브라우저 안에 여러 개의 프레임이 있을 때 그것도 그런 이름으로 지정이 됐듯이 다른 윈도우에 대해서도 찾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고 있기 바랍니다. 윈도우 오픈 시 윈도우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래와 같이 돔 객자가 단순히 오픈을 호출하게 되면 도큐멘트 오픈으로 처리돼 버립니다. 왜? 엑스터널 문서 내에서 도큐멘트 내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까운 데께 먼저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새로운 윈도우에다가 새로운 창을 열고자 할 때는 윈도우 오픈 가로 열고 닫고 속에 정의해 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윈도우 열기, 윈도우 이름 지정해서 열기 해봤습니다. 예, 실습 예제네요. 윈도우 오픈으로 윈도우 열기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쭉 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일반적인 거네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부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특별하진 않네요. 펑션 처리했습니다. 이 펑션 처리가 되면은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다 이걸 만났을 때 이거를 기억만 해놓지 작업이 수행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알았어. 로드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했구나. 아, 데이터 값도 전해주네.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새로운 창을 열고 그 창의 이름 myWin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의 창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라고 정의만 해놓은 거고요. 나중에 이걸 부를 때 이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놨어.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제목 처리됐고 바디가 나왔네요. 이제 본문 처리해야겠네. 열어봤더니 제목 헤드 처리됐고 HR 줄 거줬고 그리고 보니까 하이퍼링크 걸어놨네. 앵커 해가지고 앵커에서 앵커가 여기까지죠. 요거는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 요거는 프로퍼티라 그래서 동작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게 링크가 걸렸으니까 여기 밑줄이 여기 있구나. 나왔죠? 그래서 마우스를 딱 클릭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아까랑 좀 틀리지 않았나? 아까랑 좀 표현이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쓰겠다는 의미로 자바스크립트의 로드를 불러와로 했습니다. 이벤트 리스는 안 썼다고요. 이벤트 리스너. 아까 온 클릭 이거 썼잖아요. 그건 이벤트 리스너죠. 근데 이벤트 리스너 안 쓰고 앵커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 중에 로드 얘 불러오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설명했습니다. 태그에 직접 삽입하는 방법. 직접 적어도 되죠. 집어넣고요. 로드는 함수 불러갖고 여기 적혀있는 이 URL 인터넷 주소를 여기 대입시키고 그걸로 창이 열리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나오고 선 긋고 이렇게 쓰기가 나왔을 때 어느 것을 눌렀냐에 따라서 LBC 누르면 여기 그레이스랜드 가는 거고요. 유니버설 이거 누르면 유니버설 올랜도 유니버설 스튜디오 환상인데 한번 가봤어요. 예,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안 가봤어요. 디즈니랜드 일본 동경 디즈니랜드 갔다가 입장을 못했어요. 늦어가지고. 아픈 추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봐야지. 어쨌든 이걸 누르면 가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 예, 디즈니랜드도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건 윈도우 오픈이라는 메소드 사용하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오케이? 함수 정의해서 불렀었습니다. 속성값으로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가 직접 자바스크립트 함수 지정했습니다. 이런 표현 방법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니까. 예, 앞에 거랑 거의 유사한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요번에는 아까 같이 그냥 단순히 링크로 딴 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열린 창을 닫는 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바스크립트 지정된 거는 창 여는 거 로드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걸 윈도우 오픈해서 열도록 했고요. 지정된 거 받아서 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close new window라는 걸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거 하면은 새로운 윈도우인지 윈도우거나 아니면 여기네. 지금 열려있는 윈도우를 닫아버리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윈도우가 없거나 윈도우가 닫혀 있으면 리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자바스크립트 처음에 조건문 할 때 설명했죠. if 조건 주고 조건에 맞춰서 참일 때 else 뒤에 거짓일 때 그겁니다. 닫아버려라 이거네요. 이건 닫으라는 의미구나. 예, 그 다음에 봤어요.
근데 얘는 윈도우 크로즈 들어있고, 이거 밑에 코드를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얘는 윈도우 크로즈 직접 했고, 얘는 크로즈 뉴 윈도우에서 함수를 불렀었네. 그렇게 비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직접 닫을 거냐, 안 닫을 거냐, 이거죠. 예,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합니다. 앵커 써가지고 다 지정했고요. 자바스크립트 다이렉트로 함수 콜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표시됐을 때, 새 윈도우 열기 디지월드 딱 클릭하게 되면 지정된, 역시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 예, 새로운 창에 이게 열렸겠죠. 그리고서 버튼이 또 두 개가 있네요. 현재 윈도우 닫기와 새 윈도우 닫기가 있습니다. 새 건지 어떻게 알지? 새 건지? 어쨌든 현재 윈도우 닫기는 윈도우 크로즈하면 현재 이게 표시되어 있는 요거거든요. 이 창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로즈 뉴 윈도우는 요거 누르면 크로즈 윈도우 1, 2가 거든요. 근데 가서 뉴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뉴윈 맞나? 예, 그건 열어놓은 윈도우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이상한데? 나도 자료를 이렇게 늘 이제 다시 보고, 만들어 놓은 자료지만 늘 다시 보고 하는데, 조금 마음이, 마이윈 아닌가? 마이윈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뉴윈으로 닫히나, 이거? 뉴윈이라는 게 뭔지 열어놓은 윈도우인데, 잠깐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꼭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확인해서 다음 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긴가민가 해서 그래요. 윈도우 닫기 기능 지금 연습해 보고 있습니다. 이 코드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게 불안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마음이 좀 급한가 본데? 지금 이거 하면서 뉴 윈이라는 게 이게 뭘까? 이런 메소드나 프로퍼티 객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정의를 했네 이렇게. 새로운 창을 열어서 뉴 윈이란 객체로 저장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걸 갖다 썼다는 생각은 못하고 이게 뭘까 지금 고민을 했거든요. 예, 누른 다음에 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 창을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창, 경고창이나 나온 다음에 나옵니다. 그때 디즈니랜드 진짜 가더라고요. 애들 동영상으로 신나게 노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새 윈도우 누르면 이걸 눌렀을 때 뉴윈으로 해서 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뉴윈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윈 크로우 했을 때 얘가 닫혔던 겁니다. 얘가 닫힙니다. 요 명령하면 진짜로 요 새로운 창이 닫히고요. 여기 현재 윈도우 누르면 이 창이 닫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되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해봤는데 금방 되긴 됩니다. 잘 되고요. 이게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쉬운 거 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요. 알았죠? 그래도 코드는 돌려봐야 되는 겁니다.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요. 오케이, 문제 없었습니다. 예, 아이프레임 객체와 윈도우 객체입니다. 아이프레임은 윈도우 브라우저, 그러니까 HTML5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아이프레임 객체는 아이프레임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프레임 윈도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의 창 안에 또 다른 창을 집어넣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브라우저 윈도우는 아이프레임 태그로 만들어진 여러 프레임의 윈도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레임 윈도우는 브라우저 윈도우의 자식 윈도우로, 윈도우 기도, 이거에 대한 브라우저 밑에 이 브라우저가 또 들어간다는 거죠. 자식 윈도우가 되네. 이게 부모, 얘가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브라우저 윈도우는 프레임 윈도우의 최상위 모델이다. 얘가 최상위가 되고 이 속에 얘들이 달렸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 이걸 자식 윈도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식 윈도우는 윈도우 객체의 프레임 컬렉션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이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윈도우의 랭스라는 게 있네. 이때 이런 창이 몇 개인지, 윈도우 랭스란 프로퍼티 중에서 이런 창이 몇 개 열렸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윈도우 랭스가 길이가 아니라 개수의 개념으로 썼구나. 그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윈도우 브라우저에서 각 프레임 윈도우는 담당자로 접근한다. 어떻게 해요? 윈도우 프레임. 이렇게 해서 개수를 확인을 하고요. 윈도우의 프레임이라는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쓰게 되면 마치 배열을 쓰듯이 0번째 거, 1번째 거, 2번째 거 이런 식을 써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 객체를 찾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평가할 때 썼던 건 이름을 지정해서 사용을 했고요.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저렇게 배열 쓰듯이 하나하나 찾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프레임 윈도우에서는 각 프로퍼티로 부모 윈도우나 최상위 윈도우로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페어런츠, 탑, 또 셀프 이런 걸 쓰게 되면 위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부모, 자식한테 갈 수도 있고 부모한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프레임이 한 윈도우 내에 들어있지만 들어있는 하나하나는 별도의 윈도우 객체로 처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속에 말 잘못했어요. 윈도우에 내에 있는 게 윈도우 객체가 아니라 프레임 객체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 태그로 만든 건 프레임 윈도우에 나타나고 이것들은 프레임 컬렉션에 저장이 되고요. 그 개수는 윈도우 랭스로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쓸 때는 프레임이란 요걸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각 프레임 객체란 표현을 쓰진 않았네요. 윈도우 객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프레임 윈도우라고 했습니다. 네, 창이 여러 개인 것도 윈도우에서 보면 다 보이고 제어가 가능하다 그것입니다. 아이프레임 객체와 윈도우 객체 설명했습니다. 얘가 더 상위 개념이죠. 이 속에 아이프레임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예, 타이머 한번 써보겠습니다. 윈도우 객체 타이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객체 타이머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타임아웃 코드 1회 호출, 타임아웃 코드 반복 호출. 이게 뭐야? 타이머 일종의 스탑워치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만 쓸 거냐, 주기적으로 쓸 거냐, 정해진 시간만큼 그냥 반복할 거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타임아웃 코드를 한 번 호출 이렇게 설정하면 한 번만 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set timeout 하면 이때 한번 돌고 그때 지워진다는 거고요. 타임아웃 코드를 반복 쓰고 싶으면 set 인터벌은 간격이라는 소리죠. 보통 인터벌이라는 소리 어디서 들었지? 프로야구에서 보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첫 번째 공 던지고 두 번째 던질 때까지 그 시간은 보통 인터벌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던데, 예, 그런 겁니다. 간격인데 그 간격을 설정을 하면 그 설정된 시간 단위만큼 있다가 또 반복적으로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정된 걸 제거하려고 하면 클리어 인터벌을 해주면 돼요. 메소드 있죠? 괄호가 달린 거 보고 알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갖고 타이머를 설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1회 사용되는 set timeout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조건 특별한 건 없네요. set timeout 하고 주고 코드 주고 시간 설정인데 이거를 요 시간 있다 시작해라 그 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꺼버릴 때는 요 타임아웃 아이디 요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일종의 요거를 갖다 여기다 저장시켜 놓고 이거를 클리어 시켜 버린다 이거네요. 타임아웃 코드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쓰면 되겠죠. 아이디 당연히 써야 되고요. 여기서 시간 되는 C는 m-sec 돼 있죠. 미리세컨드입니다. 즉 1000분의 1초입니다. 1000이라고 집어넣으면 1초가 된다는 소리죠. 오케이. 예, 3초 후에 경고창을 출력하는 거는 이렇게 얼러트 창 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되지? 이거는 함수니까 정의만 되겠죠? 그리고 실제 실행은 얘가 되는 거고요. 이때 타임 아이디라는 걸로 변수를 만들어서 set timeout이라는 메소드 실행시킵니다. 이때 my alert 3이라는 걸 my alert라는 함수를 부르라는 소리죠. 그리고 매개 변수 인수는 3 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밖에 두 번째는 시간이죠. 3000ms 후, 즉 3초 후에 돌아달라는 겁니다. 요 명령을 딱 만난 순간에 3초를 기다렸다가 여기 myAlert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값은 3을 여기다 보내겠죠. 그럼 얘가 alert가 되면서 여기다 타임은 요게 들어가는 거죠. 3초 지났습니다라고 창이 열리겠다는 거죠. 열린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된 걸 해제하고 싶으면 클리어 타임아웃하고 타임 아이디 주게 되면 타이머는 해제됩니다. 물론 실행된 다음이면 소용이 없겠죠. 바로 있을 경우 바로 멈춰버리게 한다는 거죠. 즉 타이머가 동작 안 되게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진짜 되나? 예, 앞에서 설명한 타이머 set time out이라는 거 설정한 예 여기 들어놨습니다. 그냥 막 무조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on 마우스 오버 마우스가 위에 올라갔을 때라는 이벤트 리스너 설정했고요. 그리고 벗어나면은 바로 멈추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짓이야 이거? 마우스가 특정한 영역 안에 들어가서 5초 이상 머무르면은 이게 5초 있다 실행되면 어떤 메시지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나가면 타임을 딱 캔슬 시켜버리는 거지. 그 동작하지 않게 하는 거죠. 온 마우스 스타트 타이머라고 해놨네. 스타트 타이머 찾아가 봅시다. 얘인데 스크립트를 지정해놨잖아. 이벤트 리스너로 얘를 지정한 거고요. 딱 올라가면 얘가 들어가서 5초 받아서 5초 기다리겠죠. 셋 타임하고 로드. 네이버 창을 여는 걸로 설정돼 있어요. 로드 돼 있죠. 뭐 윈도우 오픈해도 되겠지만. 그리고 타임은 지정되어 있는 요 5초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네요. 특정한 여기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요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에서
마우스 커서를 딱 갖다 놓으면 스타트 타이머가 동작을 합니다. 스타트 타이머는 딱 갖다 놓게 되면 이 함수로 넘어오고요. 여기서 set 타임아웃이죠. 5초 동안 기다리도록 동작을 해놨습니다. 5초 이상 이 안에 머무르면, 즉 여기 이 안에서 마우스 커서가 머물러 있으면 그때 이게 동작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미지는 타이머 작동이라고 표시가 돼요. 5초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뜨고, 그렇지 않고 바로 여기서 빠져버리면 그럼 바로 캔슬 타이머가 동작이 돼서 설정된 타이머가 동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캔슬 타이머는 여기 설정되어 있죠. 이 타이머는 만약 타이머 없으면 할 필요 없는데, 널이 아니면죠, 있으면 타이머 설정된 거 지워버려라, 그 소리입니다. 로드는 여기 함수 여기다 지정해 놨네요. 로드는 URL 갖고 그 창을 열으라는 거네. 현재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지정된 URL로 설정해 주어라, 그 소리입니다. 한번 작성해 갖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요 네이버란 그림만 있습니다. 그림을 다운받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그림이나 집어넣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5초 이상 머무르면 네이버 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5초 이내에 나와버리면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게 진짜 되는지 시간 바꿔가면서 5초 모아면 한 3초, 1초 이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요번에 set 인터벌입니다. 이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고요. 여기 메소드 이름만 틀리네요.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다는 소리죠. 아까 타이머였고, 요번에는 set 인터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 인터벌. 오케이. 나머지 사항 동일합니다. 특별히 설명 않겠습니다. 뭐 1초 간격, 요거 1000이기 때문에 1초죠. 1초였다 무조건 1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좀 유동적인 걸 프로그램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온 거거든요. 그냥 나갔다 들어갔다는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화면에 이런 내용이 표시가 됐는데 이 내용이 200으로 했네. 0.2초에 한 번씩 로테이트 시켜버립니다. 위의 내용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요거 얘를 div로 id 설정했습니다. 요 내용이죠. 요까지. 요 내용을 잡았고요. 요거를 갖다가 div 집어넣고, 타이머 설정이 중요하긴, 타이머는 그냥 0.2초로 설정했고, 이게 되면 두 로테이트를 돌게 했습니다. 두 로테이트는 얘거든요.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를 어느 창이든지 그린데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클리어되게 했어요. 그냥 놔두면 글씨가 움직이고, 글씨를 클릭하면 타이머가 인터벌이 멈춰버리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0.2초당 뭘 하냐고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니까, 여기 갔더니 div의 inner html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을 갖다 집어넣고, 그걸 갖다가 요거 안 가르쳐 줬습니다. 스트링에 보면 서브스트 스트링, 요거는 이제 문자를 잘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first character, 여기 0번째 자리부터 한 글자를 잘라서 여기다 넣어줘, 이 소리고요. remain은 첫 번째 1번 자리부터 전체 길에서 하나 작은 거,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 그러면, 요 명령은 요 첫 번째 들어있는 글씨를 잘라서 first character에 넣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거는 1이잖아요. 여기 0번, 이게 1번이거든요. 1번부터 전체 길이는 5가 되죠. 5에서 1 빼면 4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4개, 하나, 둘, 셋, 4개를 잘라서 여기다 글자를 집어넣어달라는 겁니다. 스트링이라는 객체 했던 것 같은데 예제는 안 들었고 설명은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서브스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글씨를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잘라놓은 거 첫 번째 글자, 나머지 글자죠. 그거를 순서를 바꿔요. 나머지를 먼저 놓고 첫 번째를 맨 뒤에다 넣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글씨가 옆으로 밀리면서 빼가지고 뒤로 넣는다. 쭉 하고 빼서 이렇게 뒤로 집어넣고 쭉 하고 빼서 뒤로 집어,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걸 여기 지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동작하는 거 한번 볼까요? 나 여기 해놨는데. 볼게요. 지금 이게 오리지널인데 어딨냐, 얘냐? 움직이죠. 동영상 잘라주느라 좀 고생했어요.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처음에 열리면 저렇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걸 클릭하게 되면 스톱이 돼버리는 거죠. 저렇게요. 괜찮죠? 다시 이제 밖으로 나가면 새로 고침 눌러야 됩니다. 한번 클릭하면 스톱이 돼버리거든요. 그 다음 다시 뜨진 않습니다. 화면은 그렇게 했고요. 이런 걸 응용해서 여러분 이런 거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이런 거. 오른쪽, 왼쪽.
이제 딱딱 안 맞더라고. 하나는 내가 샘플로 하나는 0.2초, 하나 0.1초로 했는데 밑에가 더 빨리 가게 했거든요. 근데 좀 웃기죠? 멈추죠? 그래서 완벽하게 딱딱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뒤에 내 컴퓨터 작업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잘못돼요. 그렇지만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알고 있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재밌어 보여요.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지금 타이머 설정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일회성이냐, 반복적이냐. 오케이. 에이, 계속 도는 쟤들. 예. 예, 요거는 윈도우 위치를 조절하는 메소드들이거든요. 윈도우 위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윈도우에 move by 또는 move to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윈도우 브라우저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거는 또 사이즈 조절하는 거는 윈도우 리사이즈 to 이런 거 쓰게 되면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웹 프로그래밍 co.kr 거기에 들어가서 별도 다이로그 창을 열어선 됩니다. 직접 만든 윈도우에선. 그런데 그냥 요 다음에 제시하는 샘플 소스를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 놓더니 안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설정을 뭐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열어놔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 브라우저 위치를 바꾸는 건 move라는 명령을 쓰고요. 사이즈는 resiz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지금 코드는 아주 심플합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버튼이 장장 6개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left, right, up, down 쭉 표시되어 있죠. 저걸 누른 거에 따라서 요 누른 거에 따라서 작업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누르다 move by 해서 요 좌표값을 계속 변경시켜 주고 있습니다. 10만큼 줄여, 10만큼 증가시켜. 사이즈도 또는 위치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맨들로 띄워 놓은 겁니다. 저렇게 레프트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잘 돼요. 예. 업 누르고 위로 가고요. 레프트 그리고 사이즈 요 크기 윈도우 줄어드는 거 보이죠? 예, 다운 다운 이런 식으로 윈도우 자체가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그대로. 물론 우리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경계면 가서 사이즈 조절하면 되고 제목 선택해서 위치 바꿔주면 되는데 하여간 자바스크립트도 그걸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표시되는 내용이 많으면 자동 사이즈 키워주는 거고요. 또는 맨 위쪽으로 모아줄 수도 있죠. 어디에로든 무조건 왼쪽 위로 올라가겠다. 그런 것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확장되는 거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예, 이런 기능이 수행이 됩니다. 이 코드 그대로 놓고 했더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엣지를 한번 넣어보고요. 아니면은 그 웹프로그램 co.kr 거기서 그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윈도우를 새로 열고서 그 윈도우에서 적용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앞에서 설명한 것들인데 요번에 스크롤입니다. 스크롤이면 화면에 표시됐던 내용을 갖다 위로 올리고 스크롤바 제어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스크롤바는 스크롤바이 해갖고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옆으로 0, 위로 이게 좌우 이게 상하네. 이렇게 하면은 위로 10픽셀 위로 내용이 올라갑니다. 브라우저가 움직이는 거 아니고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HTML 그 내용 그게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픽셀 단위로 제어됩니다. 오, 스크롤
바이토, 스크롤 2라는 것도 있네. 요거는 요거 단위로 움직여 달라는 거고요. 스크롤 2는 웹페이지의 0에 200 좌표 부분이 현재 윈도우의 왼쪽 상 모퉁이 여기를 여기다 맞춰 달라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의 왼쪽 끝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샘플 봅시다. 재밌을 것 같아. 예, 지금 이 예제를 갖고 합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구성해 놨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 마우스 건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놔둬도 저 내용이 지금 왼쪽에 있는 소스 그대로 씁니다. 화면 좀 작게 해놓고 하는 게 낫겠죠. 전체가 다 보이면 스크롤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지가 내려갑니다. 시간은 내가 여기 설정해 놨죠. 어디냐? 1초. 1초에 한 번씩. 일단은 바디가 온 로드 되면 바로 이게 동작이 되겠습니다. 1초에 한 번씩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사용자들이 안 본다 싶으면은 보통 이제 무슨 뭐 있지? 그 개인정보 동의 그런 사이트 보면 나오는데 자동으로 안 올라가도 스크롤바 내리게 하잖아요. 걔들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직접 그거를 봤다는 증빙을 남기려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용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요 기능을 쓰면 좋습니다. 스크롤 기능, 스크롤 바이, 또 스크롤 2, 무브 튀었나? 스크롤 튀었냐? 어디 갔냐? 여기, 여기, 저기. 스크롤 바이, 요 기능 쓴 겁니다. 요 기능 써서 여러분도 브라우저 창이 열렸을 때 자동으로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기능 한번 구현해 보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험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에서 브라우저 내용을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선 타이머 설명했고요. 잘 움직여, 잘 움직여. 내가 누르는 거 아니에요. 키보드 스크롤바 누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속일 수 있네. 스크롤바 이렇게 돌리면 화면에 안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아니고요. 여기에 오토 스크롤링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바로 피부에 안 닿는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또 신기한 내용도 있죠. 그 내용 잘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게 뭔지 재밌는 게 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프린트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안 들어갔고 여기까지 들어갔네. 예, 그래서 창 여는 거, 타이머 활용하는 거, 윈도우 움직이는 거 해봤습니다. 실습 예제 꼭 돌려보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